최근 우발적 현신불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연령, 성별 등에 대한 기초 파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경찰은 정량적 분석보다 사례별 질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에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및 기각 현황이나 형량에 대해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거리악마로 뜻하는 도리마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은 1993년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를 기록하고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나 경찰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임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크게 우선순위를 둬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뿐 아니라 법원, 경찰, 사법 관련되는 모든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음정 대응하기 위해서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 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안을 내고 준비 중입니다. 이에 더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치료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천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안내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지부와 TF를 구성해서 사실 이게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하기에는 최근에 이런 범죄의 특징이 전과자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법무부와 복지부 그리고 경찰 등이 TF를 구성해서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일부 네티즌의 살인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우죽순으로 올라와 전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저희는 가급적인 이런 식의 그 현실화될 가능성의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각 영장 청구를 한다는 방침을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 같은 관리인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우리가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바로 어제 저희가 첫 TF를 구성해서 아주 근면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명 높은 성범죄나 강력범죄자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한 기존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1:1 감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1:1 감시라는 것이 인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저희의 범죄 예방 인력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강력해진 이런 불안을 다 어우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면에서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감독 관리 인력 및 예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등에 대한 관리 인력은 2018년 162명에서 2020년도 450명으로 예산은 2018년 187억에서 2022년 274억으로 늘고 있는데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스토킹도 그렇고 그리고 게다가 1:1로 해야 될 인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요.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교정과 보호관찰을 부분 통합하여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교도소 수감을 거쳐 출소 후 보호관찰 단계까지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1:1 맞춤형으로 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수감 단계는 좀 다를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모델로 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1:1 저희가 1:1 담당하는 것은 아마 영국 제도하고 저희가 비슷할 겁니다.
우리 법무부도 영국의 사례 보듯이 민간 감시, 상담 치료 등 지원 체계도 함께 같이 한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일선에 가서 젊은 사람들 보면은 거기 부담감이라든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기관으로 그분들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다 민원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났었을 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서 업무 부담이라든가 심적 부담이라든가 이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상황 감안하면 저희 범죄예방팀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 수사, 재판, 형집행, 보호관찰 등 전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